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직에서 해임된 미하일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있은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신규 방위기술 분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미하일 페도로프의 팀에서는 워싱턴 방문의 공식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페도로프가 전쟁과 우크라이나 스타트업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며 그중 하나가 투자 펀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들은 미하일 페도로프가 정치적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정치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하일 페도로프 본인은 오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개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혁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관련된 만남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하일 페도로프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7년간의 공동 작업 중 가장 극적인 정치적 결별을 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함께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페도로프의 미국 방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베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언론 더 가디언은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가 신속하게 동원 면제를 받고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 중 선거를 복원하자는 요구 이후 미하일 페도로프는 워싱턴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하일 페도로프는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전이 이어지는 중에 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유튜브 채널에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꼭 시청하셔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미하일 페도로프가 직접 미국 방문에 대해 저의 전 동료들이 있는 채널 24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직접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가 계획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하자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권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인지에 대해 페도로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이 문제를 소통하거나 어떻게든 알리는 것은 저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숙제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문제를 강요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방문에는 아무런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페도로프는 채널 24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전시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연구했던 전문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하일 페도로프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의회인 베르오브나 라다에 전시 선거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으로 촉구한 이후에 기억하시죠? 그때 협상 트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것처럼 보였을 때 말입니다. 25년 말에 젤렌스키가 실제로 의원들에게 앉아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 법을 마련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요? 그리고 미하일 페도로프의 말에 따르면 그 법안은 이미 70% 정도 완성됐지만 그 후 젤렌스키 대통령실이 법안 개발 과정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페도로프는 미국 방문의 진짜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첫째로 오늘 내가 동유럽 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재단에 추가 자금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가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만날 일정도 있습니다. 또한 방위 분야와 투자 유치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남들은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즉,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페도로프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건 두고 봐야죠 라고 했습니다. 확신하는데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하일 페도로프가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기에 심지어 별도의 벤처펀드까지 만들고 이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페도로프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벤처펀드로 우크라이나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 서방 자금을 유치할 것이며 저렴한 미사일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들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 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전선의 로봇화와 센서화에도 중점을 두어 보병이 드론의 지속적인 공격에서 완전히 혹은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Think, 싱탕입니다. 이곳은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분석센터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를 이길 방법을 고민하며 다음 단계의 갈등을 위한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곳입니다. 멋지고 정말 근사하게 들립니다. 저는 많은 회사들, 적어도 인공지능 개발 회사들에는 이런 싱크싱탕 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예측을 하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안 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루고 등등등. 그러니까 이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정말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의 전개를 계산해보는 거죠.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모든 역량과 행동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에 맞춰 조정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마도 인공지능과 디펜스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일 것입니다. 별도로 표도로프가 있는데 이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여러 대학에서 개혁에 관한 강의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표도로프는 다양한 기관 투자 펀드와 빅테크 기업, 개인 투자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서방 자금입니다. 다양한 기관 투자 펀드, 빅테크 기업,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서방 자금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 예산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도록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찾아 우크라이나의 인재들을 지원하고 우리 군인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왜 페도로프의 미국 방문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8월 18일 화요일에 페도로프 본인이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 영상에서 처음으로 전쟁 중에 선거를 실시하자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이 계엄령 하에서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페도로프가 자신의 전 상사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 조치를 페도로프가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권력에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단합을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도로프는 그 성명에서 젤렌스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패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능력보다 충성심이 더 보상받는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오래된 시스템은 너무 자주 자기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시스템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표도로프는 이 생각을 더 강하게 발전시켰고 슬루가 나로다 원내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아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사적인 이익이 방위산업, 제약, 도박사업, 그리고 세금 분야에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패한 인물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다만 때가 오면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이름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만 약속했습니다. 누군가는 법집행기관의 녹음 파일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기자들의 조사 보도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넘게 시위대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무실이 있는 이반 프란코 광장, 극장 근처에 모였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최근에 해고한 사람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공식적으로는 2,000명 정도가 해고된 사람을 지지하는 종이 피켓을 들고 흐레샤티크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주요 시위 주최자들은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른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반대하며 사실상 시위운동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시위 조직자 카자틴스키는 시위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동시에 신임 국방장관 예부게니 흐마리오에게도 성공을 기원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주 젤렌스키가 흐마류를 페도로프의 공식 후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카자친스키는 시위대의 실제 선거로 페도로프의 복귀가 아니라 최고 사령관 시르스키의 해임과 미하일 드로파토프의 임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시위는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에 구독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2주 전에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고 시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도로프가 국방장관이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페도로프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옛 정치적 후견인인 젤렌스키와 가장 극적인 정치적 결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를 장관 자리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거리 연합의 지지도 잃었습니다. 반면에 선거를 촉구하기 전까지 페도로프는 여러 차례 젤렌스키에게 충성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해임된 후에는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제안된 다른 직책들, 예를 들어 대통령 개혁 자문위원 자리 같은 것도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 제안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미국 기술 기업은 바로 그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우크라이나 군이 협력을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즉,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충성스럽지만 원칙 있는 테크노크라트라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마지막 결별 순간까지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장관으로서 실제로 무엇으로 기억되는지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과 인맥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이 인맥을 자신의 투자 펀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활용해 구축한 방어 덕분입니다. 근거리 무인기는 러시아군의 후방 지원을 약화시키고 크림반도로 가는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타격은 러시아의 정유 능력의 약 3분의 1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페도로프는 스페이스X와 팔란티어 같은 미국 기업들과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요청한 결과 1월에 회사는 러시아군이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스타링크 단말기를 차단했습니다. 현재 키이우는 미국의 스타링크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단지에 대한 공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에 따르면 그는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머스크 본인을 설득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더 애틀랜티치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공항에 대한 대규모 공격 계획을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을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 드론 군집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룻밤 사이에 최대 1000대의 소형 저가 드론을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이 작전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드론들의 임무는 러시아 방공망을 과부하시키고 오랫동안 모스크바의 공항을 마비시켜 국제 항공사들이 러시아 수도로의 운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만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디 애틀랜틱의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런 계획을 결국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허구이며 그런 계획은 전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하일로 페도로프 본인은 미국 방문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오로지 서방 자금 유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벤처펀드, 싱크탱크, 그리고 저렴한 로켓과 전선의 로보타 분야의 스타트업을 위한 것입니다. 즉,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해왔던 바로 그 일을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 자체는 페도로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가장 큰 정치적 결별을 한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 전쟁 중 선거를 촉구하는 것, 그리고 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의 부패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거리 연합의 지지까지 이뤘는데 그 연합은 그의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를 포함한 기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행의 진짜 동기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페도로프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절대 정치와 관련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딱 정치와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